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본시 철학이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도 언어 때문일 겁니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수학과 물리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치와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소설은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글이 잘 읽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난해함은 자신의 집중력을 의심케 하고 더 나아가서 지성의 능력에 대해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다만 철학을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적으로 늘 고민이 주제였습니다. 철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영역은 진, 선, 미 중에 선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여기지만 철학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가 아닌 자기 실존을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철학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인간 군상을 삶의 한 군데, 한 가운데 던져 놓을 때 무엇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것이 바로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좌절 또는 환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데 어차피 상대적인 것인지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삶이 가능한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이 주제는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주체성이란 개인의 모든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객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습관의 주체적 실존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도 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공간에서 본질적인 것은 그 영역에서 전개되고 분화하며 내면과 외면을 구조화하고 경험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습관으로 주거를 정하게 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리적 거처로부터 해방되며 바로 삶의 기술의 주체로서 작용하게 하는 겁니다. 조직적 틀을 짜지 못하면 단절이 되어서 그저 그런 습관과는 큰 차이를 낳게 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로부터 성찰 없이 받아들여지는 습관은 의식 없이 그저 잠깐 춤추듯 자신의 주체를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순전히 다른 어떤 것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 소리 없이 자신에게 치러지며 사회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타율적 습관은 그 사이의 문화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자기 주관적 삶이 없는 거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입법하에 자율적 습관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살고는 있으나 사이의 거짓에 현혹되기 쉽고 문화의 수준에 자신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 자신이 다른 자율적 습관하에 사람들과
동격이라 여기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돈과 권력에 급이 있는 것처럼 지성에도 급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를 인정하지도 않게 됩니다. 주체의 일관성 형성을 위해서는, 즉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칙적 기반의 자기 훈련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관성의 핵심에 실존적인 습관이 요구됩니다. 이는 투명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으며, 이는 굳은 가치관의 형성이 몸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경우 일상적 기본 삶은 인정하되 자기 주체의 자율성과 자주적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증오했고, 이런 종류의 습관화는 사악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습관의 그물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체의 일관성 형성을 위해서는, 즉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칙성 기반의 자기 훈련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관성의 핵심에 실존적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으며, 이는 굳은 가치관의 형성이 몸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경우에 일상적 기본 삶은 인정하되 자기 주체의 자율성과 자주적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증오했고, 이런 종류의 습관화는 사악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습관의 그물짜기는 매우 중요하며, 물론 죽음, 분노를 다루는 법, 삶의 양식에 대해 통해서 충만한 삶에 대해 철학적 성찰 등 삶의 전반을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할진데 자신이 행복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사이의 여러 후진적 현상과는 괴리감은 자율적 습관이 강화될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으면 마음의 평화가 다가와 그로부터 행복에 치우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기술의 목적은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가치관이 굳셀수록 그 평온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사이가 착하게 살자를 외쳐도 돈과 권력의 길거리 가치에 등돌려 지성을 존중하고 자신을 그 훈련으로 채운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철학은 각자 개인의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